대화의 노력을 북미 간 대화를 남북 대화의 채널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한번 문제 풀고 시각으로 해면한데 협상 그렇게 시작해요. 자, 이번 순서부터는 동아일보 이유중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이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국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했던 발언, 이 발언 때문에요. 야권에서 이틀째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우리의 미래 세대와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중심이 될 한반도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보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북 정책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신세대 평화로는 북한 김정은이 냉전의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세대적 사고와 각성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전향적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신세대 평화론을 주장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던 추 대표. 자, 교섭단체 연설에서 또 다시 발언을 했고요. 바른정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을 해버렸다면서요. 아무래도 추 대표도 차기 대권의 꿈을 꾸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표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 해법이라는 어떤 그거를 알기 위해서 네. 그 신세대 평화론이라는 걸 계속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까지 설파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제 국회에서는 저렇게 하태경 의원뿐만 아니고 바른정당 의원들이 굉장히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맨 처음에 얘기를 시작한 거는 하태경 의원 바로 뒤에 앉아있던 김무성 의원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어제 핵실험했는데 지금 오늘 여당 대표가 지금 입에서 그런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느냐 얘기를 하니까 네. 다 같이 이제 하태경 의원이 원성을 높이기 시작했고 그 앞에 있던 의원들이 저렇게 유승민 의원까지 일어나가지고 집단 퇴장하는 그런 모습이 빚어졌습니다. 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로 다음 날 북한과의 대화, 김정은은 신세대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온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한 것인데 하태경 의원이 SNS를 통해서 또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하태경 의원이 요즘에 씹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직접적인 표현도 많이 썼는데요.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면서요. 이제 김정은이 무슨 장마당 신세대냐? 장마당 세대는 이제 발육이 좋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지는 세대인데 어떻게 김정은이 장마당 세대이냐라는 비판했는데요. 이게 추미애 대표가 김정은이 장마당 세대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네. 김정은 이야기하고 또 장마당 세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연결시켜가지고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신세대 장마당, 그리고 신세대 평화론, 김정은은 신세대다. 이 같은 말 아닌가요? 대체로 지금 세대가 다르다, 미래 네. 세대다 그러면서 대화의 파트너로서 김정은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추미애 대표의 취지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비교죠. 장마당 세대 저희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 보시면은 생생한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비참하게 꽃제비로 살았던 그런 분들하고 지금 33살 된 김정은하고 같은 동급으로 비교하는, 같은 반열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취지는, 추 대표의 취지를 읽자면 우리의 대화 파트너가 김정은이니까 현실적으로 김정은을 인정하고 가자, 김정은을 설득해보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글쎄요. 일단은 분위기가 굉장히 국회가 열리고 이틀밖에 안 됐는데 시끄럽습니다. 이유종 기자. 예. 하태경 의원이 이제 이 신세대 평화론에 대해서 엊그저께 이 비판을 하고 어제 이 또 교섭단체 발언 때문에 또 추가로 더 계속 비판을 이어갔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하태경 의원이 오히려 청와대 편을 드는 그런 양상이었는데요. 네. 야당 의원인데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발목 잡는 대표다. 추미애 의원을 일으켜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발목 대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김정일을 때리고 있는데 여당 대표는 김정은에게 대화를 구걸하고 이런 청와대와 여당
정부 간의 여당 간의 불협화음을 초래하는 이런 대표가 그 발목 대표라고 불러서 마땅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 의원이 지금 청와대와 정부 편을 들어주면서 자, 여당 대표를 비난을 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역시 이 교섭단체 연설 도중에 나갔다고 하는데, 네. 근데 모욕감을 느껴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한 수 겁니까? 대표가 그 신세대 평화론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지금 남북관계, 특히 북한의 이렇게 수소탄까지 완성한 지금 북한의 이런 그 도발수가 높아진 게 보수야당 10년 때문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딱 그 10년 때문에 그 지금의 북한의 수소탄 그 실험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일단 그 보수야당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뭔가 퍼주기라든지 이런 식의 그 종잣돈들이 지금 핵개발 원인이 됐다고 보수야당들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이 보수 야당들이 특히 바른정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했던 이유, 6차 핵실험을 북한이 감행한 바로 다음 날 여당 대표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항의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추미애 대표가 어제 연설 도중에 대화를 도대체 얼만큼 언급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끝까지 대화와 함께 대화의 노력을, 북미 간 대화를, 남북 대화의 채널을, 북미 간 대화가 열리고 남북 간 대화가 열리는 대화를 추진할 것을, 대화의 노력을,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대화와 평화 이외에 대화와 평화의 노력에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숫자를 세보니까 12번 대화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대화라고 하는 그 부분만 편집을 해서 그렇게 좀 이상하게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12번을 언급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추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글쎄요. 하여튼 규탄이 마지막에 있긴 한데 대화라는 거 사실은 시기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 전 국민이 놀란 상황이고 이게 대화라는 걸 고의적으로 언급했다기보다는 아마 준비된 어떤 연설이기 때문에 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야당 의원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금 대화가 편집됐기는 저렇게 보이지만 사실 저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말이고 기본 기조가 대화인데 상황상 핵실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규탄이란 말을 좀 더 많이 했으면 네. 촉구, 강력한 촉구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그렇죠. 어떤 생각이 좀 드는 사실입니다. 신정수 차장. 네. 이 심지어 국민의당에서도 추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어떤 남북 관계가 지금 파탄나고 심지어 북한이 저렇게 수소핵폭탄까지 실험을 한 것에 대해서 야당에게만 떠넘기려는 태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 지금 사실 북한이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안보 정책, 대북 정책을 다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20몇 년 동안 모든 게 실패했다. 이거를 인정을 하고 다시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네.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회에서도 심지어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상황에서도 야당 탓을 하는 것은 지금 안보에 대해서 너무 한가한 소리들을 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당에서 뭐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라고 비판을 합니까? 제일 강하게 비판을 했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요즘에 이제 국회 장외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집권 100일 조금 지나서 5천만 국민을 핵인질로 만들었다라면서 대여 공세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정부가 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대화 국어를 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한가하게 포퓰리즘 같은 얘기, 대화, 평화, 누가 좋아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멋부릴 때가 아니고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야당의 지금 두 중진 의원들도 이전에 보수 정권에서의 대북 정책 실패 같은 것들을 먼저 돌아보는 게 그게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지금 장외투쟁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을 거리로 나가게 만들었던 사건, 바로 김장겸 MBC 사장 문제였는데요. 오늘 MBC 김장겸 사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어떻게 지킬까 며칠 고민이 많았습니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거는 사실상 무소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우선 부당 노동 행위를 했겠습니다. 왔으니 당당히 조사받고 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방송 장악 저지 이유를 들어서 이틀째 지금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MBC의 김장겸 사장이 고용노동부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출석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일단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동안 모습을 보이진 않았고요. 주말 동안 모습을 감춰오다가 어제는 MBC 본사에 들러가서 그 파업을 하지 않은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은 자진 출두해서 이렇게 앞에 카메라에 선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자진 출석을 하게 되면 체포영장 같은 거는 집행을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합니까? 안 합니까? 집행을 할 이유가 없어졌죠. 아, 그래요? 왜냐면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이유가 이제 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나오지 네.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형식적으로는 지금 자진해서 나와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할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고발한 지가 오래됐고요, 노조에서. 네. 그리고 이제 특별 감사를 계속 하던 상황이고, 실제로는 김재철 전 사장하고 안강한 전 사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안강한 전 사장은 벌써 받았고, 네. 김재철 전 사장은 오늘 같이 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은 저렇게 하지만 부당 노동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거나 징계했는가를 확인하는 거고, 대표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가야 됩니다, 누군들. 네. 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언론 독립을 거창하게 아직 얘기할 그런 상황은 좀 아닌데, 네. 영장이 법관을 통해서 하도 안 나오니까 발부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뭐 정치적으로 볼 상황은 아니고, 가서 정말 조사해서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뭐 이것도 구속되거나 이런 사안도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